제가 닥터 둠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주식 좀 많이 비중 줄입시오.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는 투자자들한테 주가가 저평가됐습니다. 지금은 주식 파셔서는 안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서 사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방문해 주신 분은요, 많은 투자자들의 멘토십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본격 사신 방송입니다. 또 저희 목요일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니까 너무나 설레가지고요. 오늘 또 아파트 처음 오셨는데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좀 멋있죠? 예, 이름이 아주 멋있는데 아파트.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또 우리 아파트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2023 주식시장 분석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세세하게 볼 텐데요. 사실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릴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역시나 또 이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부터 계속 한국 경기 침체 얘기가 들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급 경기 침체다.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하지만은 아마 정부나 한국의 예상치보다는 1% 안팎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성장이죠. 네.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뭐 점차로 주식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가는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경기는 침체다, 나쁘다 하는데 경기는 왜 나쁘다 하는데 주가는 올랐을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예, 저는 뭐 현재의 경기를 보지 말고 미래의 경기를 보자. 올해 경기 나쁩니다. 네.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특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거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현재의 경기를 보지 말고 미래의 경기를 보자. 그래서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네. 뭐 선행지 순환변동치든지 장단기 금리차든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선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쁘지만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주식시장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파트 초대 손님 그동안 많이 모셨는데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미래 희망적인 말씀을 약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경기 침체지만 미래를 내다보자. 미래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수출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출만 보면은 7개월 연속 감소세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역 적자 규모 커지고 뭐 역대급 이 수출 감소다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요. 국내 수출 시장 상황 정확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개월째 수출 마이너스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역 적자, 뭐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났죠. 근데 우리 수출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세계 경제가 우선 나쁘기 때문이죠. 일단 전체적인 토양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수출이 특별히 안 되는 곳이 중국이었었어요. 중국이요? 예, 중국이 코로나로 소비 규제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가 안 되면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나빴고요. 예, 그 다음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도 수출이 거의 40% 정도 최근에 감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이 한 23% 정도 차지해요. 예, 미국은 한 16%고요. 중국의 비중이 더 크네요. 그렇죠. 중국 비중이 가장 큰데 중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수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수출 비중이 가장 높죠.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때 거의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국,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반도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가 되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뭐 우리 경제 성장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수출 증가율이 거의 전년 동월 대비 뭐 16% 안팎인데요. 마이너스 폭은 하반기부터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중국 경기가 3% 성장했는데요. 올해 최소한 5% 이상은 성장할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중국으로 수출이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좀 증가하면서 수출이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 최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아질 여지가 있다. 저희 수출 이 지형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98년인가? 그때 정말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보고 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좀 대외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무역 상황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98년에 외환위기 이후 네. 우리 경제 큰 구조 변화가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98년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예를 들어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죠. 그 기업들이 투자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98년 이후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좀 축소는 네. 되고 있어요. 예, 특히 올 1분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 났죠. 네.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적자가 아니고요. 아마 2분기부터 아, 흑자로 돌았을 네. 겁니다. 최근에 수출은 별로 안 좋더라도요. 네. 우리가 98년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번 돈 가지고 계속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샀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오고 배당이 들어오죠. 네. 이런 것 때문에요. 아마 2분기 흑자 나고 올 연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은 흑자가 나게 될 겁니다. 이런 점들도 좀 짚어주셨으니까 그냥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만 보고 막 너무 걱정만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또 봐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리거든요. 예. 요즘 뭐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했다시피 또 5.25%까지 올랐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또 단행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도 많이 벌어지게 됐고요. 뭐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역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기준금리 때문에 우리 경제가 힘들다, 세계 경제가 힘들다,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좀 미국 5.25%, 예. 그다음에 우리는 3.5%죠. 네. 그래서 1.5%포인트 차이 나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 이런 자본 우려가 유출. 예. 많이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1, 2월 달은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3, 4월 달에는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아, 버렸거든요. 유입이 됐군요. 예. 예. 미국 금리 차하고 우리 금리 차 이렇게 확대됐는데 우리 채권 음. 시장으로 오히려 돈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어. 예, 그 이유는요. 주식은 외국인들이 한 27%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계 자금이 외국인 자금 중에서 한 40% 좀 넘습니다. 근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 9%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계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시아계 네. 자금이 한 47%, 유럽계 자금이 한 30%예요. 거의 77% 정도가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중국보다 높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독일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계 자금은 우리 네.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문제는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릴 것인가.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그 지난 FOMC에서 이제 금리 중단 비슷한 이야기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거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작년 거 3월부터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무려 5%포인트나 네. 올렸는데요. 예, 지난 거 5월 FOMC가 금리 인상 사이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연말 가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냐, 네. 유지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3분기부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뭐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4.9%로 떨어졌습니다만 네.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4분기 가면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에 따른 것, 자금의 해외 유출.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헤드라인들이 약간 공포가 조장되는 헤드라인들이 예, 많다 예.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이런 지표들, 수치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 이런 것까지 볼 때는 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미국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 금리와의 금리 격차일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향방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은 약간 조금 금리 인상이 둔화될 수 있고 혹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우리도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렸죠. 네.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올렸는데요. 네.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뭐 하는 총재께서는 아직 금리 내릴 시기는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뭐 아까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4분기 되면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뭐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1.6%에서 아마 이번 달 또 금통위 열릴 때 그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출 거예요. 예, 그리고 물가가 저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처럼 소비가 투자, 수출 등 그 여러 가지 네.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아마 4분기가 하면은 2% 중후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 목표치 2%보다 높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2% 중반까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1% 하기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우리 한국은행도 저는 4분기 가서는 금리를 네.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계속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예측보다는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왔다 이런 예측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도 이제는 여러 물가나 이런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더 이상의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시장금리를 보면 되는데요. 예, 대표적 시장금리 하면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게 작년과 10월 초에 4.5%까지 갔었어요. 최근에 3.2%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많이 떨어졌죠. 예, 과거 보면은 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오르면은 뒤따라서 기준금리 인상될 거예요. 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도 인하했어요. 네. 근데 시장금리가 4.5%, 3.2% 떨어졌다는 건 이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에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네. 시장금리가 기대하면 앞으로 경제성장률도 안 좋고 네. 물가 상승은 낮아질 것이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금리 선행성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금리의 선행성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스피가 그래도 계속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 내놓은 기업들을 봤더니 한 100개 정도 코스피 상장사 중 60곳 정도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성적표를 내놨거든요. 이제 1분기가 바닥이었다 이런 낙관론이 나오는 지점이고 반면에 또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뭐 착시 현상일까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까요? 여기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다가 네. 뭐 얼마 전에 또 2570까지 갔다가 지금 250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예. 물론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네.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서는 미국에서 충격이 오면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 네. 예, 다시 4분기에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경기에 선행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 거품이 발생하고 역거품도 발생하지만은 똑똑하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요. 네.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예, 그다음에 철강 이런 네. 것들이에요. 근데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이거는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 업종이거든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네. 주시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이게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만은 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던 게 정상으로 서서히 회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선행지수,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지난 2001년 5월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올 3월까지 떨어졌는데요. 4월 데이터 최근 보니까 약간 반등하게 나왔거든요. 선행지수가 반등하면은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기대하고 서서히 경제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 그냥 뭐 추세적으로 빨리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예, 중간중간 조정은 했겠지만은 예, 저는 뭐 올 2180 코스피 연초에 그게 저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점은 찍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지도 좀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미국이 약간 6월에서 8월 사이에 흔들릴 수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4분기부터는 경기도 좀 상승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제가 네. 뭐 그 이전까지는 네. 뭐 닥터 둠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예, 네. 주식 좀 많이 비중 줄입시오. 네.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예. 3,300 갔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올해 들어서는 투자자들한테 주가가 저평가됐습니다. 지금은 네. 주식 파셔서는 안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여러 네. 가지 경제 변수도 보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게 OECD 선행지수,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이게 경기의 선행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네. 지금 4월에 반등을 했고요.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OECD에 1, 2개월 후행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조만간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 이 OECD 선행지수나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오른다면은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는 거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국내 것도 짚어주셨고 OECD 지표도 짚어주셨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 물론 그 계신데. 3분기에는 제가 네. 미국서 충격이 한번 와가지고요. 예.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 고용 좋다, 소비 좋다 그러는데요. 예, 미국 가계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2007년 이후로 가장 낮아요. 저축률이요. 예. 2007년이 어느 때였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만큼 예. 미국 가계가 돈 많이 쓰고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임금이 물가보다 덜 올랐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있고요. 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네. 미국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면서 아마 미국 측에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 주가도 같이 조정을 네.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때 또 저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경기 향방을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좀 수출과 금리까지 짚어보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한국 경제를 좀 큰 그림에서 조망을 해봤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